2부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비건이 논비건 애인과 동거할 때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이번에 좀 애인과 동거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아 PD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애인이랑 같이 이제 지낸 경험이 있고, 저는 지금 중국인 애인이랑 거의 2년 가까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의 애인이 둘 다 이제 논비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유아가 만나자마자 어떤 얘기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눈을 완전 부릅뜨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약간 흥분한 다람쥐 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다람쥐 같았나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청했던 거는 발리에서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했는지 여행 콘텐츠 얘기하자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혹시 삐삐PD는 이제 그 논비건 애인과 동거한 지 거의 얼마쯤 됐죠? 2년이 넘었나요? 네네, 2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면서 좀 혹시 비건 식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냉장고에 넣게 되는지.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되게 애인이 스스로 비건이 뭔지 개념을 찾아보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제 앞에서는 다 비건으로 먹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동이다. 맞아요. 근데 에이땡 같은 과자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간 과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조그마한 걸 사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본인도 이게 안 들어갔을 것 같은 거 막 진짜 대놓고 치즈 땡땡 이런 것처럼 네네네. 들어간 걸 사오진 않아요. 크림이 들어간 걸 이런 걸 사오진 않는데 뭔가 되게 조금 미량 들어갔을 것 같은 것들을 사와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것까지는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 우리 둘의 약간 암묵적인 약간 사원이 있어요. 그냥 막 빵인데 모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래 사왔네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바깥에서 사는 붕어빵 본인이 우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사오긴 하나 사실 저는 확신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건 뭐 본인이 열심히 물어보고 사온 거니까 그런 것들은 먹고, 이런 것들은 합의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냉장고에 합의된 음식을 들고 오지 않는 건 사실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채식의 단계를 헷갈려서 자기가 이제 국밥을 먹다가 국밥 먹을 때 계란이 같이 나오는데 그걸 안 먹고 싶어서 그냥 집에 들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계란을 처치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태소 PD 동거인들이 이제 같이 사는 자매들이 이제 비건식으로 먹진 않아가지고 채소 PD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제가 계란을 쥐어서 보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이제 손님한테 선물용으로. 근데 채소도 비건이니까. 그렇죠. 미안했는데 하지만 우리 집에서 계란을 구울 순 없으니. 그렇죠. 뭐 어떻게 부화하길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논비건 음식들이 반입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근데 뭐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땐 좀 다르긴 한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아무래도 제 애인은 이제 논비건이다 보니까 또 조금 육류 중심의 그 식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도 이제 그 미국에는 워낙 대체육이 너무 많아요. 뭐 비건 갈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마트에서 볼 때마다 이제 사주는 타입이라서요. 이번에는 또 이제 자기가 배달 어플을 켜면서 검색을 하다가 비건 폭립을 봤나 봐요. 그래서 폭립을 저를 이제 맛을 보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시켰어요. 주문을 시켜가지고 와서 이제 배달 온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패키지 중에서 조금 뭐라 그래야지? 샌드위치 같은 그런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립 샌드위치야? 이러니까 아니, 너 거는 샌드위치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 것만 시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밤에는 배가 안 고파서 아침에 먹어야겠다 이래서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해서 알겠어 이러고 이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사실 스무디를 먹는데 그래도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도 시킨 걸 먹어야겠다 해서 딱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딱 잡아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분명 샌드위치가 아니라 그랬는데 샌드위치인 거예요. 샌드위치 안에 막 무슨 뭐 폭립이랑 뭐 치즈랑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제 냠냠냠냠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식감이 비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되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이 비건을 안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만들 거면은 이렇게까지 싱크로율이 좋을 거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비건 할 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얘가 샌드위치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먹다가? 네, 먹다가 이거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탓을 하기 진짜 애매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걔가 딱 제 거를 시켰다고 했을 때 걔 거를 시켰다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애인 집에 살 동안에는 웬만하면 냉장고 안에 고기를 안 넣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게 있을지도 몰랐고 제가 이제 독일이나 발리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조금 논비건 같은 비건 음식을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뭐 비건 살몬이라든지 비건 연어라든지 아니면 비건 바베큐라든지 막 이거 진짜 비건 맞아? 싶었던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먹은 폭립도 딱 그런 건가? 이러면서 이제 먹었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애인의 샌드위치였고 제 폭립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약속을 했다면서요. 이제 논비건 음식은 냉장고에 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되게 잘 지켜지다가 조금 이제 중반 가가지고 뭐 그런 그 동물 사체를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2달 전인가 제가 오기 전에 시킨 그 밀이 있더라고요. 그 밀팩이라고 해야 되나? 완제품으로 된 그런 팩이 있는데 그게 한가득 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시킨 건데 그러면 제가 막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만나고 있던 때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게 2달인가 3달 전에 시킨 거라서 이게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를 이제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이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착각하고 막 먹어서 나 이거 뭐지? 나 고기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조금 속상한 상태로 이제 또 비건 폭립을 먹었는데 맛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구별해? 네, 좀 그랬습니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비건 폭립도 맛이 똑같다니. 네, 진짜 근데 너무 조금 이제 그 고기에는 미세하게 좀 지방과 살코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좀 비건 폭립은 살코기만 있는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소스는 같은 걸 써서 그런지 그 맛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비건들 사이에서도 되게 윤리적인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엔 죽은 사체의 모양을 따라해서 그 맛을 따라하는 것이 과연 동물 해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원래 형태를 존중하고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함인데 그들을 그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그 맛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만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 고기를 따라하진 않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종에 대한 뭐 개고기를 따라하지도 않고 뭐 토끼고기를 따라하지도 않는데 이제 소나 돼지나 닭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연어나 이런 거에 대한 따라하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종차별이 이 안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먹으면서 계속 들었던 고민이 내가
막 대체육을 먹는다고 할 때 여기 맛에 익숙해져서 내가 나중에 진짜 고기 냄새를 맡거나 했을 때 더 이상 역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지금은 냄새를 맡으면 너무 힘든데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냄새가 익숙해져서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그 논비건과 살아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이 세상과 어떻게 내가 같이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요즘 조금 자식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애인이 그렇게 이제 애인은 자기 기준에 맛있는 거를 이제 저한테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식식이란 여러분 자연식물식의 줄임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식물식을 하려고 조금 자연식물식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좀 굽거나 찌는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생식까지 아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애인에게 조금 그런 거를 먹어라. 너무 그 가공된 식품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애인은 이거 좀 맛있는데 먹어봐라. 이런 게 조금 서로 부딪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초가공식품이잖아요. 대체육 같은 것들이.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너무 속이 안 좋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너무 느끼하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래도 콩단백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형태를 촉촉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성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삐삐 PD는 이제 그 애인을 오래 만났으니까 그 가족들과도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저는 퀴어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애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아직 모르세요. 애인이 퀴어이신지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제가 애인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다. 이랬으면 좀 더 고기를 먹임을 강요당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뭔가 친구니까 좀 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안 먹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원래 뭔가 사위나 와이프 며느리나 이 정도면은 뭔가 왜 고기를 안 먹지? 왜 이렇게 안 좋게 보지? 이런 것들이 좀 문화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A는 저보다 엄청 몸무게가 적게 나가요. 키는 똑같은데. 그래서 한 160, 165에 한 54kg? 그렇게 나가거든요. 되게 적게 나가요. 지금도 살이 찐 게 54kg인 거예요. 정말요? 저도 54kg인데, 저 키가 한참 작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애인을 가면 항상 뭘 많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고기를 내주신다거나 그렇게 하고, 근데 저도 되게 많이 유해졌다고 드는 게 제가 예전에는 눈앞에 고기가 있는 것도 사실 잘 못 봤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뭐라 해야 되지? 타협을 계속하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다행인 건 중국 요리가 대부분 구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삶아져서 나오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냄새가 나면 진짜 심하잖아요. 직접 구우면 맞아요. 진짜 너무 심한데 요리가 돼서 나오니까 냄새는 그나마 좀 덜해서 그런 것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음식이 요리가 한 3개예요. 그러면 적어도 2개는 채소 요리가 있어요. 하나만 고기 요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서 시켜주셔가지고 좀 괜찮았고 대신 힘든 건 오히려 담배 냄새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담배를 아무데나 피나요? 맞아요. 실내에서 피는데 실내? 완전 애기 2살, 1살 이렇게 된 애기들 앞에서 막힌 실내에서 담배를 계속 펴요. 아이고. 저는 그게 차라리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겠다. 근데 또 흡연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저는 제 인생 통틀어서 한 갑을 다 안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필 줄은 아는데 액상 담배까지 하면 좀 더 핀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기준이 총 인생에서 3갑 넘게 폈냐 안 폈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흡연자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힘들만 하네요. 근데 저는 흡연자라고 해도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오히려 담배 냄새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논비건 가족들과 있을 때 사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제 뭐 애인이 이제 고백 뭐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에 그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긴 하네요. 유아 PD는 혹시 이번에 미국에서 애인이랑 같이 있으면서 애인 가족들과 같이 밥 먹을 때가 있었나요? 이번 해는 아니었는데, 제가 저번 해였나? 저저번 해였나? 네, 제가 한번 미국에 또 갔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는데, 저한테 이제 요리를 해주셨는데, 뭘 해주셨냐면, 냉동 야채를 이제 볶은 거를 해주셨어요. 냉동 야채 볶음?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 유일하게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유일하게? 네, 그게 뭐였지? 국수인가? 뭐 그거를 좀 추가해서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워낙 좀 자녀가 많은 그런 집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누나가 4명인가? 네, 그리고 이제 조카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저 한 명만 이제 신경을 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했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또 보기 힘들었던 것은 집 안에서 그런 플라스틱 접시 그런 거를 쓰는 게 너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플라스틱 접시를 쓴다고요? 네. 뭐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애인 집에 이번에 갔을 때도 플라스틱 접시랑 그리고 플라스틱 그 수저 포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충격 먹었던 게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가 15살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셔너리 트립이라고 그때가 제가 기독교였어가지고 네, 거기에 미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 본 산이 플라스틱 산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거 산이 되게 큰데 왜 하얗지? 왜 되게 알록달록하지? 산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 산이었던 거예요. 엄청 큰. 그 어떠한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쓰레기만 냅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네, 냅다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쓰레기 산을 보고 나서 제가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그 당시는 이제 비건이 아니었어가지고 햄버거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남겼어요. 남겼는데 거기도 이제 플라스틱 접시에 플라스틱 포크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랑 플라스틱이랑 이걸 다 같이 버리고 심지어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도 조식을 주는데 플라스틱 접시, 플라스틱 포크, 플라스틱 숟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역시 좀 이제 댓글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재활용하면 뭐해? 미국이랑 중국이 안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환경은 조금 이제 더 밀려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트럼프. 머리가 네, 아프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일 날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이유도 저희 엄마께서 이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기도 하고. 네. 저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에서 종이컵을 쓰는 걸 봤어요. 이게 설거지하기 귀찮다면서. 맞아요. 저는 근데 종이컵 물맛이 너무 싫거든요. 그 종이컵 특유의 종이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플라스틱 냄새랑.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사실 미세 플라스틱도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그렇게 먹었을 때 저는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진짜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의 태도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나를 돌보는 태도와 지구를 돌보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 매일매일 그렇게 일회용품을 쓰고 먹으면 자기 몸에 안 좋다는 것부터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청소를 하고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과정을 직접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돌봄이기도 하고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거를 조금 저도 요즘 청소를 더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도 중국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회용을 쓸 때 비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다 딱딱한 포장 용기에다가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용기 값이 많이 나가니까 중국에서는 다 비닐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차라리 나는 그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처럼 그렇게 다 딱딱한 플라스틱 쓰거나 미국처럼 그렇게 플라스틱 접시, 포크 이렇게 썼으면은 이미 끝났다, 지구는. 맞아요. 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도 막 국물도 그냥 봉지에 담아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신선했고, 제가 이번에 또 미국에서 장 보다가 느낀 거는, 제가 이번에도 또 그 플라스틱 봉투 쓰지 말라고 그 가방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플라스틱 가방에 리사이클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리사이클 봉지인가? 했는데, 보니까, 리사이클을 하세요. 이거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눈속임인 거예요. 리사이클 봉진 것처럼. 어이없어. 이거를 리사이클 가져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런 문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약간 충격적이네요. 한국에서는 리사이클이라고 돼 있으면은 뭔가 리사이클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특히 크게 되어 있으면, 작게 되어 있으면 그냥 이건 분리수거하라는 표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맞아요. 약간 배신감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저는 애인한테 되게 감사한 건 애인이 저를 좀 닮아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애인한테 할 법한 말을 애인이 하는 경우가 이번에 좀 느꼈는데 정말요? 저 이번에 그 음식 모양으로 된 슬라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슬라임이니까 다들 뭉쳐서 결국 하나가 된 채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비빔밥 슬라임 같은 걸 하는데, 비빔밥이면은 그 슬라임 안에 플라스틱 동글동글한 쌀알갱이가 다 있고, 그리고 애호박 모양과 당근 모양과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을 다 채색을 해가지고 당연히 재활용을 못하죠. 그걸 그쵸. 슬라임이랑 섞여 있으면 당연히 뭐가 묻고 하니까 그걸 그냥 한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든 거니까 남이 만든 거니까 그쵸. 좀 불편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이런 아트를 하는 사람이 있네? 신기하다. 하지만 별로다. 하지만 그 약간 길티 플레저처럼 보게 된다. 길티 플레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애인이 옆에서 제가 그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 10분 보고 있었거든요. 한 10개를 보고 있었어요. 되게 좀 좋았나 보네요. 되게 저는 그렇게 미니어처를 어렸을 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맞아요. 또 보면은 또 뭔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그때의 기억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애인이 이거 네가 안 만드는 거라도 이 사람 팔로워를 봐라. 이 사람이 보면 너의 시청 시간이 수익이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다 돈 주는 거다. 그래서 너가 이걸 보면 안 된다. 빨리 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했네.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다 하면서 딴 거 봤어요. 이제 아이돌 보기. 네, 되게 좋은 애인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애인이 저를 닮아가는 것 같고, 이제 집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으니까,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물건을 사고, 막 리필을 하고, 이제 진짜 웃긴 게 이제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막 케이크 몰드나 버터 몰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빨리 거기 상점에다 갖다 놔라. 와, 진짜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비건 애인과 이렇게 둘 중 누굴 사귀어야 되냐 하면은 비건 애인이 아무래도 사귀기는 편하지 하면서도 또 논비건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끼 같이 먹으면은 비건 식사를 누구 한 명 더 하게 하는 거니까 논비건 애인을 사귀더라도 맞아.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애인이랑 같이 살면서 손 씻는 비누까지 플라스틱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담긴 액체 비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 뒤로는 다 모조리 그냥 플라스틱 프리 비누로 바꿨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헤어진 동안에 다시 액체 비누로 바꿨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애인 집에 산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데에서 애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살아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터치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내가 그 애인들과 헤어지고 나서, 전 애인들과 헤어지고 나서 그들은 과연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나? 내가 맞아요. 그들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 아니면 그들은 이제 내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친환경의 진짜도 보기 싫은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변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플라스틱 가방 대신 그 가방을 선물을 해주고 왔으니까 이제 제가 약속까지 받아냈거든요. 꼭 이거를 써라, 이 가방을 써라 이러면서 네,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전 애인 중에 한 명은 비건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성공하셨네요. 근데 약간 자기가 실천을 약간 하루 비건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던 분이어가지고 저를 만나고 이제 3일 비건, 5일 비건, 이제 비건 이런 식으로 바뀐 분이에요. 아, 제 애인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스페인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 스페인 뭐라 그러지? 다이닝 바? 같은데 이제 엄청 맛있는 비건 음식이 이제 매달마다 다르게 메뉴가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그거를 여행 동안 비건으로만 먹더니 나 비건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먹어봐 이랬는데 그죠. 스페인이면 할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미국에 오니까 자기가 먹던 것도 있고 그거를 비건육으로 대체해서 먹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방금 전에 말하면서 느낀 게 계속 저는 요리할 때만 건강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사실 대체육 별로 안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건강하죠. 네. 대체육 안 건강한데 그래도 사실 이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고기가 사실 더 건강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어쨌든 가공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때는 건강이란 단어를 쏙 빼놓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네. 근데 사실상 대체육도 한국이나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서양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고기 못 잃어가지고. 맞아요. 좀 이름이 어때? 그래도 조금 대부분 그 식사 구성 자체가 조금 빵 50%, 고기 50% 이래서 좀 야채가 베이스가 된 그런 음식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시아 음식을 많이 좀 따라 먹어라. 이제 아시아 음식이 선진물이다 거기에서는. 네. 그들이 되게 빠르게 노화하는 이유가 있다. 맞아요. 확실히 느꼈어요. 1년 1년이 다르다. 그들은. 네, 제 애인도 좀 2살 연하인데, 네, 둘이 같이 나가면 제가 훨씬 연하처럼 보이긴 해요. 네. 어떻게? 네, 근데 서양 애들을 만날 때마다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긴 해요. 네, 벤자민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맞아요. 아시아인들의 시간은 그대로 간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침마다 이제 스무디를 갈아 먹기 습관도 이제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갈아줘서 아마 이제 그 친구도 매일 갈아 먹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좀 그래도 변화한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게 나한테는 네네. 슬라임 영상 보지 말라 그래놓고 A는 자꾸 인형 뽑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침대에 놓고 있나요? 침대 위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맨날 작은 것만 뽑으라고 작은 것만. 그래도 협의점을 찾으셨네요. 아니 근데 이제 한 번 할 때 한 2-3번밖에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말 잘 듣네요. 네, 그래서 항상 포기하고 나와요. 항상 많이 실패하고. 중국에서 할 때는 진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오는데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작은 인형들 다 플라스틱 덩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솜도 그렇고. 맞아요. 그 다 예쁘지도 않는데 솔직히. 딱 필요한 거 하나만 오브제로 있으면 몰라. 그 맨날 짜질구레한 것들 그 모으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슬라임 영상 보지 말라 그러고. 그래도 네. 근데 확실히 그런 뭐라 그래야지? 인형은 재활용을 하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복합 성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옷처럼 다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되게 쇼츠 중에서 많이 보는 게
막 리트리버라든지 종 있잖아요. 특정 종에 대한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종을 되게 잘 모르거든요. 고양이 종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쵸.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는 사람이지. 근데 A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그 존재들을 귀여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찝찝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약간 골든 리트리버라는 종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큰 애들이 뭐 조용하다, 뭐 조그만 애들은 성격이 더럽다, 난 성격 더러운 애들은 싫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를 이제 영어 버전으로 같이 애인이랑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물살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토론을 해보긴 했는데, 확실히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었는데, 뭐 A는 그렇게 나누는 게 뭐가 다르냐, 뭐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좀 스탠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정말 미국인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만나면서 얘 진짜 어쩔 수 없는 미국인이구나. 그래서 그래, 너 미국인이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미안합니다. 듣고 계시는 혹시 모르는 미국으로 귀화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사과를 드리면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되게 학제적으로 나뉘어지는 용어긴 하잖아요. 이게 맞죠.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도 굳이 나뉘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놀랍고 꼭 그 내용만은 아니지만 맞아요.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없어요? 애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만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점만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비건으로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한 분이 이제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의 남편분은 이제 논비건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먹더라도 되게 이해를 해주시는구나. 비건이지만 그냥 서로의 그냥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듣고 저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사실 저랑 밥을 먹으면 논비건 음식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비건 식당에 가면 모를까 논비건 식당에서 이제 제가 비건 옵션을 시켜 먹으면 이제 무조건 논비건으로 시켜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네. 아직까지 같이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참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지점이 맞아야 되는데 식탁 위에서 안 맞으면 참 힘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꼭 비건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에 대한 지침서 같은 것들은 못 내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관계 지점에서 이 정도는 타협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논비건 애인을 사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편을 들려주시면 대충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맞아요. 라는 힌트가 좀 될 수도 있고. 네, 저도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논비건 음식을 먹고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특히 입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양치를 해라. 하기 전에. 네, 속에서부터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양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랑 그냥 함께 있으면, 비건 애인과 함께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라. 대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비건이 논비건 애인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논비건과의 동거 혹은 연애와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비건먼지에서 유아PD의 세계 방방곳곳 발리편 영상도 올라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세요. 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